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 최초의 외국인 최고 경영자인 호세 무뇨스 사장이 취임 후 처음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품질과 안전은 양보와 타협이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5월 한한령을 풀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터와 콘텐츠, 화장품 등 한한령 해제 수혜주는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네이버가 자사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 클로바 X의 신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성능을 개선했지만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하면 여전히 뒤처진 기술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저가 물량 공세를 펴온 중국산 제품과 경쟁해오던 국내 철강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현대차 최초의 외국인 최고 경영자인 호세 무뇨스 사장이 취임 후 처음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임직원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팅은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중계됐고 15,000명 이상의 직원이 지켜봤는데요. 품질과 안전은 양보와 타협이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을 갖고 현대차의 경영 전략과 미래 비전 등을 공유했습니다. 남양연구소 대강당에서 임직원 800여 명과 함께 연 타운홀 미팅은 온라인으로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중계됐고 15,000명 이상의 직원이 지켜봤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가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로 최고 수준의 기술과 품질 및 디자인, 시장별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꼽았습니다.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goal that we all have to achieve together is the customer satisfaction. Because to achieve customer satisfaction, you need to have a really great product which is safe, with good quality. 무뇨스 사장은 고객이 원하는 기술을 담은 아름다운 디자인의 고품질 차량을 지속해 선보여야 하고 완벽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출시하지 않아야 한다며 품질과 안전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양보와 타협이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에 대해서 그는 고객의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전기차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확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선 데이터를 수집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트럼프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로 업계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자신의 SNS에 미국 현지의 현대차는 직간접적으로 57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20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을 통해 무뇨스 사장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자동차 산업을 기술과 품질로 극복하자는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오는 5월 중국의 한류 콘텐츠 금지령 해제 가능성에 엔터와 콘텐츠, 화장품 및 여행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악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 재료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중국에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화교류는 양국 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늘려 국민 간 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 한한령을 풀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한령을 내린 지 무려 8년 만입니다. 그동안 한국 콘텐츠 유통을 사실상 금지해온 만큼 실제 해제가 된다면 K-팝 가수들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고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중국에서 방영될 수 있을 전망이라 관련 국내 산업에 볕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엔터, 미디어, 화장품, 여행, 게임 분야가 꼽힙니다. 우선 중국에서 콘서트나 팬사인회 등 행사, 방송 출연 등이 전부 막혔던 엔터주가 최대 수혜 섹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브,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 YG 플러스, 키스트 등이 최근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콘텐츠 플랫폼 업체인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쇼박스, 데이터, CJ ENM, 콘텐츠리 중앙, 뉴, 삼화 네트워크스, SMCNC, SAMG 엔터 등이 최근 주가가 올랐습니다. 화장품 대장주인 LG 생활건강은 최근 일주일 새 6.8%가량 상승했고 이외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클리오, 한국콜마, 토니모리, 한국화장품제조,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에이블 CNC도 최근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게임주인 데브 시스터즈, 액토즈 소프트, 바른손, 넥슨 게임즈, NHN, NC소프트, 웹젠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중국 내 게임 출시를 위해 해외 게임사는 판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등 여행주에도 날개가 달렸습니다. 지인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은 가장 높은 시기라며 금투업계에서도 여느 때보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네이버가 자사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 클로바X 신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네이버는 기존 모델 대비 운영 비용을 50% 이상 줄이면서 성능은 더 고도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글로벌 빅테크 모델의 성능과 비교하면 여전히 AI 경쟁에서 한참 뒤처진 기술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산업이부 이수빈 기자와 짚어봅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운 하이퍼 클로바X 신모델을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바X 플래그 신모델의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사내 공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신모델은 기존 모델의 약 40% 수준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작은 크기의 모델이고요. 운영 비용도 50% 이상 절감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요. 텍스트뿐 아니라 도표, 차트 같은 시각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는 멀티 모달리티 기능을 고도화했고요. 한국어, 영어, 코딩, 수학 부문의 종합적인 성능 점수도 기존 모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 선보이는 신모델이 글로벌 빅테크와도 견주어 볼 만한 성능을 좀 갖춘 걸까요? 이번에 선보이는 신모델이 기존 대비 성능을 개선한 건 맞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모델과 필적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이 신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이 GPT-4o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픈AI가 GPT-4.5를 수준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따라잡기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멀티 모달리티 기능의 경우에도 이미 챗GPT 같은 경쟁사 모델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 만큼 비용 절감에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AI 패권 경쟁 사이에서 현재 네이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AI 개발이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최소 1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추론 능력에 대한 개발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번 업데이트 역시 추론 능력 고도화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음성 대화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는 올 하반기 음성으로 소통이 가능한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챗GPT가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서비스해온 기능인 만큼 속도전에 있어서 여전히 밀리고 있는 상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이부 이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저가 물량 공세를 펴온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30%가량 저렴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해 오던 국내 철강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어제 중국산 후판 제품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근거가 있다며 잠정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율은 27.91%에서 38.02%입니다. 무역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본조사를 진행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 판정 여부에 따라 이르면 3개월 후부터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됩니다. 통상 중국산 후판은 국내 후판 가격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저가 밀어내기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며 철강업계의 우려가 컸는데 이번 반덤핑 관세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본조사와 최종 판정이 남아있지만 동등한 가격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철강업계와 반대로 조선업계는 선박 제조 원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후판 가격 인상 압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 이제 막 기지개를 켜려던 조선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며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세 창고를 통해 관세 없이 후판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 전체 유통 가격에 거품이 빠지면 가격 협상에서 불리하게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가전제품들이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방을 지키려는 국내 가전업체들도 중국의 성장세에 긴장하는 분위기인데요. 중국 제품들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파고들며 인공지능과 보안 키워드를 내세워 중국 공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 기준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28%, 19년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위는 LG전자로 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추격이 거셉니다. 지난 5년간 중국산 TV는 매서운 공세로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TV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총 점유율은 4%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TV 출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이 한국을 앞지른 상황. 시장 조사업체 온비디아에 따르면 TCL과 하이센스 등 중국 TV 브랜드의 지난해 출하량 점유율은 31%,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합산 점유율은 28%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맹추격에 국내 기업들은 월등한 AI 기술력에 더해 보안까지 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AI 기능을 대거 탑재해 편리한 일상 구현에 나섰습니다. 집안의 기기 상태 제어는 물론이고 실내 온도를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제안해줍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도 분석해 시청하고 있는 콘텐츠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천해줍니다. LG전자는 TV 운영 체계에 대형 언어 모델을 탑재해 TV가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도록 진화시켰습니다. 또 자체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암호화하고 외부 해킹을 실시간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건설이 연초부터 해외 대형 수주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부진하자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분위기인데요. 뉴질랜드 주택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가 하면 사우디에선 송전선로 건설 2건을 따냈습니다. 올해는 불가리아 원전공사 본계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연초부터 해외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뉴질랜드 토지주택공사인 카인카오라와 뉴질랜드 주택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은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소규모 저층주택이 대부분인 시장에서 5층 이상의 대규모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대건설은 오클랜드를 시작으로 뉴질랜드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해 한국식 주거 문화를 접목한다는 계획, 전기차 충전소와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 한국형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해외 플랜트 사업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사우디에서 3억 8천억 달러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 2건을 수주했고 올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공사 본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내용터널, 사파니아 유전, 파델리 가스전 등의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부진하자 해외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31조 1,412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달성한 수주보다 약 6천억 원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성적을 달성했지만 건전성 지표는 줄줄이 하락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전성 방어를 위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자본성 증권을 발행했는데도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는데요. 업계 1위 보험사를 비롯한 대형 보험사들도 킥스 비율이 뚝 떨어지면서 자본 확충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 비율 킥스는 대부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며 킥스 방어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의 새로운 회계 가이드라인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호실적에도 생명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이 급락한 것은 금리 하락기와 더불어 금융당국 규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새로운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보험사들이 회계에 유리하도록 계약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에 대해 해지 위험도를 높게 반영토록 제도를 변경한 겁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킥스 비율은 1년 만에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7개 분기 연속 킥스 비율 1위를 기록한 삼성화재 역시 전년 말 대비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킥스 비율은 165%로 전년 대비 18.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전년 대비 각각 38.7%포인트, 1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금리 하락에 더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와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변경 등 영향으로 킥스 하방 압력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 삼성생명은 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킥스 하락세에 대응해 자본성 증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도 킥스 방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소형 보험사들은 킥스 비율 턱걸이 안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규모는 총 8조 6,550억 원. 1년 전보다 174% 넘게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올해도 보험사들은 연초부터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화손보는 지난달 5천억 원, 메리츠화재와 DB생명보험은 지난주 3천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습니다. DB손해보험과 동양생명도 각각 4천억 원과 7천억 원 규모의 자본 합충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조달 릴레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비용 부담도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위클리비즈 지민현입니다. 다시 추워지는 요즘 우리 집 강아지 감기 걸리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장소들 침대가 반려동물 전용 프리미엄 소파 안젤리토 미니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130만 원이고 석재 색상에 따라 2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소파의 길이는 일반 제품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에는 온돌 기술이 적용돼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을 이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대리석 소재로 시원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수 패브릭 소재를 사용해 반려동물의 발톱에 의한 스크래치 손상이 적고 반려동물 배변에 쉽게 오염되지 않도록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춘 것도 특징인데요. 반려동물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강아지 계단도 세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용 소파에서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게 지내는 반려견. 역시 개팔자가 상팔자네요. 오리온의 쌀과자가 최근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헬시 플레저 열풍에 맞춰 수년 전부터 쌀과자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요. 쌀과자 안의 경우 출시와 동시에 베트남 현지 쌀과자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며 지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튀기지 않고 직접 화덕에 굽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남녀노소 즐기기 좋은 영양 간식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에도 수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리온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누룽지를 국내에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6개월 만에 판매량 600만 봉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100% 국산 쌀로 만들어 바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누룽지. 한번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쌀로 만든 K푸드엔 이것도 빠질 수 없죠. 막걸리가 K주류 시장을 엽니다. 지평주조는 미국의 지평프레시, 지평달밤 등 막걸리 제품 수출을 본격화했는데요. 지평프레시는 대표 상품 지평생 막걸리, 지평달밤은 보니달밤의 수출용 제품입니다. 패키지 전면에 한글을 내세워 한국 전통주류임을 강조했고 국내 판매 제품과 같은 디자인을 유지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는데요. 지평주조는 지난달부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의 아시안 마트와 식당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막걸리 수출량 2위국인 미국에서 한류와 함께 쌀 기반의 유산균이 함유된 건강주류의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K주류의 밝은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한 끼에 1,900원이라면 믿겨지시나요? 삼립이 1,900원으로 빠르고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런치빵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19cm의 빅 사이즈로 출시돼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계란 함량이 높은 브리오시 빵과 함께 토마토, 콘마요, 어니언 등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원료를 사용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런치빵은 총 4종입니다. 부드러운 브리오시 번에 새콤한 토마토 소스를 넣은 토마토 피자 브레드, 부드러운 마요 소스와 스위트 콘을 더한 콘마요 빅 브레드, 달콤한 어니언 소스와 피자 치즈를 얹은 어니언 치즈 브레드, 매콤한 중화깐풍 소스에 스모크 햄을 올린 햄볶이 빅브레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점심 가격 부담스러우신 분들, 오늘 점심에 런치빵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클리비즈였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민간경제사절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 등과 만나 조선, AI, 반도체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서울 강남에 들어설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를 당초 계획했던 105층 1개동이 아닌 54층 규모 3개동으로 나눠 짓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GBC 개발계획 변경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한산 용해 출연의 감독판 서비스를 놓고 쿠팡과 롯데컬처웍스가 법정 공방을 벌여온 끝에 서울중앙지법이 쿠팡의 손을 들었습니다. 양측은 2022년 개봉한 영화 한산 용해 출연 독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2개월 뒤 롯데컬처웍스가 감독판 영화 한산 리덕스를 넷플릭스에 제공하면서 2년간 법정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 흑색 선전 관련 제보자들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비아드는 허위 비방과 왜곡 보도가 심해져 자사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며 2023년부터 흑색선전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